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입학사정관 최보라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내용은 2019학년도 입학 전형인데요. 혹시 지금 오신 분들 중에서 2020학년도에 지원하실 분들 계신가요?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많지는 않네요. 네, 그러면 2019학년도 입학 전형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20학년도에 변경되는 사항을 2019학년도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입학 전형, 2019학년도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인데요. 대입 전형 간소화 노력으로는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의 학교장 추천 공문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제출 서류나 이런 것들이 좀 간소화되었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수험생 응시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의 기존에는 고교 졸업 연도 제한이 있었죠. 네, 그 부분이 폐지가 되고 검정고시 출신자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뿐만 아니라 농어촌 학생과 그 서해오도 학생을 제외한 모든 전형에서 고교 졸업 연도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적용과 고른기 입학 전형 확대는 저희가 이전부터 계속 해왔던 방향이고요. 이 부분은 2020학년도까지도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그럼 2019학년도 모집 인원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2019학년도에서는 저희 수시 모집이 70% 선발을 하고요. 정시 모집은 30%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 모집 인원이 총 400명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그리고 고른기 입학 전형으로 5개 전형에서 이제 총 63명을 선발해서 수시 모집에서 463명을 총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생으로 154명, 그리고 그 밖에 고른기 입학 전형과 탈북 학생 전형으로 총 198명을 모집하는데요.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수능 위주입니다. 타 교대에서는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는데 저희는 수시는 학생부 종합 위주, 그리고 정시는 수능과 면접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형 일정부터 보시겠습니다. 전형 일정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원서 접수입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0일부터 9월 13일 목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시작 시간과 마감 시간을 꼭 반드시 잘 숙지하고 계셨다가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진학 어플라이에서만 저희가 원서 접수를 받고요.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하고 자기소개서 입력도 이제 온라인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입력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전형료 결제를 하시게 될 텐데요. 전형료 결제가 끝나고 나면 입학 원서 접수 취소나 그 전형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유의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시 모집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6개 전형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개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해서 접수한 전형은 취소 처리가 되니까 여러분들 6개 지원하실 때 그 부분 잘 숙지하셨다가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원서 접수 이후에 혹시 그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반드시 저희 입학본부로 기재사항 변경 요청서를 서식을 작성하셔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저희가 추후에 있을 그 1단계 합격자 발표라든지 평가 부분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모집 요강 확인하셔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하실 때에는 급하게 이제 자기소개서 대충 써놨던 거 아니면 그냥 빈 공백만 없이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해놨다가 전형료 결제하고 나중에 이제 수정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마감이 17시까지입니다. 원서 접수 마감일 17시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반드시 최종본을 저장해 주셔야만 최종본이 저희 그 평가에 반영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반드시 유의해 주시고요.
원서 접수가 끝나면 저희 9월 10일부터 9월 17일 월요일까지 그 지원 자격 서류를 제출하시게 되는데요. 지원 자격 증빙 서류는 반드시 9월 10일부터 9월 17일 발급분만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 모집 요강에 다 나와 있으니까 꼭 숙지하시고 지원 자격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지원 자격 서류 심사라는 이제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신 지원 자격 서류가 일자가 다르다든지 뭐 미비된 것들이 있다면 평가를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반드시 숙지하셔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출하고 서류 평가가 이루어지면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1월 2일 금요일에 예정입니다. 저희 매번 저녁 6시에 그 공지해서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15시로 변경이 되었으니까 조금 앞당겨져 있으니까 이 시간까지는 좀 참으셨다가 15시 정각에 입학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지원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쪽에 합격자 발표일만 되면 굉장히 전화 문의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개인정보를 입력해야만 사실 그 합격자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함부로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합격자 발표일에는 지원자 본인이 개인정보를 입력하셔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면접시험은 저희 11월 24일 토요일 그리고 12월 1일 토요일 이 양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면접일이 이제 11월이랑 12월에 진행이 되는데요. 교대에 지원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그 6개, 수시 모집 6개에서 다른 타 교대를 많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1월 24일 이전에 그 면접 시험이 다 이루어지는 전주교대나 진주교대 이외에는 모든 다른 대학들이 다 일정이 11월 24일 뭐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면접 일정이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11월 24일, 12월 1일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면접 시험을 본다는 거. 그래서 일정 확인하시고 그 원서 다른 대학 지원을 하실 때에도 그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번호는 저희가 원서 접수 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수험번호를 가지고 저희가 임의 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서 접수의 시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확인하시고 네,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접 시험까지 끝나고 나면 최초 합격자 발표는 12월 13일 목요일 3시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면접 시험도 그 1단계 합격자 발표도 그렇고 그 최초 합격자 발표에도 그렇고 저희가 합격자 발표를 할 때 그 유의사항 각 단계별 유의사항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파일로 올려드리거든요. 그 파일을 반드시 다운로드 하셔서 그 내용을 숙지하시고 면접시험이나 그 다음에 최초 합격자 최초로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시 예치금을 납부하는 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꼭 그 안내사항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각 세부 전형별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학년도 그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의 가장 큰 변화이죠. 저희 3수생까지 지원 자격을 부여했던 것에서 고교 졸업 연도 제한을 다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출신자인 학생들도 이제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존에 제출했던 학교장 추천 공문 이 부분도 당연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원 자격 서류였던 그 학교장 추천 공문도 폐지를 하고 졸업 연도 제한도 폐지를 다 하고 그래서 서류 간소화를 통해서 학교나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입학 전형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고요. 그리고 검정고시 학생들의 그 제한이 있었던 것을 다 이제 개방을 하면서 초등교사의 꿈을 가진 뭐 다양한 학생들의 그런 입학
기회를 저희가 확대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직적성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의 그 제출 서류를 보시면요, 일반 학생과 검정고시 학생들의 이제 그 제출 서류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본적으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온라인 제공 동의 여부에 따라서 우편으로 제출하실 것들은 제출을 하시면 되고, 검정고시 학생들이 이제 다 수시에서 지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이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와 검정고시 성적 증명서, 그리고 자기활동 보고서라는 새로운 그 서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출신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검정고시 출신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활동 보고서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합격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실 텐데요. 2014년 제1회부터 2018년도 제1회까지만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그 기간에 해당 사항이 안 되는 분들은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고른계 입학 전형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2018학년도부터 이제 신설이 되었고, 올해 두 번째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서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고요.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 대상자로 교육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이 전형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명을 정원 내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고요. 세부 지원 자격은 모집 요강에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출 서류 마찬가지로 교직적성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공통 필수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원서 접수를 하실 때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시게 되고요. 학교생활 기록부나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검정고시 성적 증명서, 자기활동 보고서 이런 것들은 각 본인의 지원 자격에 맞춰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지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추가로 내셔야 되는데요.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 지원서가 저희 모집 요강에 보시면 그 서식이 따로 나와 있고요. 그걸 작성해서 내시고, 또 대학 입학 특별 전형 대상자 증명서를 지방보훈청이나 보훈지청에 발급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학생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서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고요. 세부 지원 자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이거나 또는 차상위 계층 학생들, 그리고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학생들, 이 세 가지 항목 중에 해당하신다면 저소득층 학생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제 그 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생계급여 수급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에 하나에 해당하시면 지원이 가능하시지만,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저희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중 이 세 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 그 평가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앞서 말씀드린 전형들과 공통이고요. 그 본인 지원 자격에 맞춘 증빙 서류는 꼭 반드시 본인
읍면동에 있는 그런 주민센터에 가셔서 발급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 자격 서류를 발급받으실 때 반드시 본인 명의로 발급을 해주셔야 되고요. 차상위 계층 중에 세대 구성원이 대상자일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셔서 저희가 가족관계를 알 수 있도록 그런 추가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농어촌 학생입니다. 농어촌 학생은 지금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을 해야 하는데요.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와 동시에 재학 전 기간 동안 지원자와 부모님께서 모두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농어촌 학생 전형과 이따가 말씀드릴 서해오도 학생 전형에서는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 부탁드리겠고요. 농어촌 학생들의 그 세부 지원 자격도 모집 요강을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의 제출 서류입니다. 학교 생활기록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모두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기소개서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 확인서, 그리고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은 본인과 부모님의 초본이 모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 초본을 보내실 때는 주소 변동 내역이 다 나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 다 나올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농어촌 학생 전형이나 서해오도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서가 아닌 지원 자격 확인서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지원 자격 확인서에 보시면 학교명이나 학교 주소, 재학 기간을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학교 알림이에 기재된 주소라든지 학교명을 기재를 해주시고 확인 교사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원하실 때 교사분들의 그런 확인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수속 고등학교장의 직인까지 받으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 증빙 서류 외에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입양을 하셨다거나 이런 그 가족관계의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모집 요강에 세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학생입니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나 또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등록을 필요한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위 등급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시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그 초등교사가 될 학생을 저희가 선발하는 교원 양성대학이기 때문에 자폐성 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장애인 학생은 총 15명을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고요. 제출 서류도 공통 제출 서류는 앞서 말씀드린 전형들과 같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 증빙 서류로 장애인 학생 전형 지원서와 장애인 증명서 또는 상위 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합병원 이상에서 현재 장애 상태가 자세하게 기술된 그런 진단서를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지원 자격 서류 제출하는 기간이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발급된 것만 인정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달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8월 17일부터 9월 17일 기간 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장애인 학생 전형의 지원서인데요. 다른 전형과 달리 여기에는 장애 유형이나 등급, 그리고 구체적인 장애, 그리고 학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이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전형에 지원하실 학생이나 학부모께서는 꼭 반드시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그 평가
평가 과정이 이제 서류 평가도 있고 면접 평가도 있는데요. 학생이 진단서를 내기는 하지만 그 외에 학생에게 꼭 필요한 그 지원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면접 시험이나 또 학교에 쭉 입학했을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장애인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면접 때 별도로 학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1층에다가 별도로 이제 시험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중증 장애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인솔 도우미를 개인별 1대1로 이제 매칭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중증 장애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시각, 청각, 뇌병변 그런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는 저희가 독서 확대경이라든지 뭐 무선소리 증폭기, 뭐 전동 휠체어 이런 것들도 구비를 해놓고 또 그 집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제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확대나 축소된 문제지 또는 저희가 문제를 녹음을 해서 녹음 파일까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지원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면접 당일 그리고 입학 후에도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서해오도 학생입니다. 서해오도 학생의 지원 자격은 다음 조건 중에 해당하면 됩니다. 첫 번째 지원 자격은 서해오도에서 친권자나 후견인과 함께 거주를 하시면서 서해오도에 설립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원 자격으로는 서해오도에 설립된 초중고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서해오도에 소재하는 그런 고교를 나오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초중고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는 각 지원 자격에 따라서 제출 서류가 좀 상이한데요. 첫 번째 지원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지원 자격 확인서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본인 부모님의 그 초본까지 다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초, 중, 고 3개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시고 자기소개서와 지원 자격 확인서 그리고 본인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해오도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도 그 앞서 말씀드린 농어촌 학생 전형처럼 지원 자격 확인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 지원 자격 확인서에 기재한 후에 확인 교사의 서명까지 받고 고등학교장 직인을 받아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수시 모집 입학 전형 절차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원서 접수가 가장 먼저 시작이 될 거고 이 원서 접수를 하실 때에는 그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그런 유의사항을 다 꼼꼼히 숙지하시고 지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입력 이 부분은 온라인으로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한 내에 지원 자격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우편으로 제출하시는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출한 서류는 저희가 반환하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지원 자격의 서류는 9월 10일에서 9월 17일 기간 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을 하셨다 하더라도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서 발급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지원 자격 증빙 서류에 뭐 초본이라든지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을 내시는데 본인 기준으로 작성하시고 제출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서류 우측 하단에 그런 수험번호라든지 본인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하실 때 그 원서 접수 사이트에 가보시면 발송용 봉투 표지를 출력하는 그 아이콘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클릭하셔서 반드시 출력하시고 봉투에 부착하셔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 도착 여부는 원서 접수 사이트에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개별적으로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원서 접수가 다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지원 자격 서류가 다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지원 자격 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출한 증빙 서류를 확인해서 지원 자격 심사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자격 심사에서 이런 미비된 서류가 미비되었거나 기간이 안 맞는다거나 이러면 서류 평가 부분에서도 아예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 점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 심사가 끝나고 나면 내부적으로 서류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를 하는 중에는 저희가 지원 자격 심사 때 그 제출했던 서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현장 실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이 있으면 현장 실사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경우에는 유사도 검색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돌려서 그 부분까지 다 확인이 되고 나면 이제 1단계 합격자를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평가를 진행하는데 올해부터는 개인정보가 모두 이제 비공개 처리된 블라인드 면접 평가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시 모집은 입학 전형이 이루어진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시 모집 평가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섹션에서 이제 서류 평가와 그 면접 평가 관련해서는 추후에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이 파트에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시 모집은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학교생활 기록부나 자기소개서를 100% 이제 보고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검정고시 합격생들의 같은 경우에는 자기활동 보고서와 검정고시 성적 증명서를 저희가 평가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을 70%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심층 면접이 30% 반영이 됩니다. 이 수시 모집에서는 개인 면접과 집단 면접이 두 가지가 모두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배수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정시 모집 전형 일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12월 29일부터 12월 31일 월요일 17시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인터넷 원서 접수 진학 어플라이에서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거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수능 위주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학생부를 제출한다거나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고요. 바로 전형료 결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 서류는 12월 29일부터 1월 2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는데요. 이 수시에 비해서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제출하실 때 지원 자격 증빙 서류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29일 토요일부터 시작하고 1월 2일 수요일에 마감이 되는데 이 사이에 주말과 신정이 모두 끼어 있기 때문에 또 1단계 합격자 발표일과의 사이도 굉장히 촉박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시에 지원하실 경우에는 그 지원 자격 서류는 좀 일찍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합격자 발표는 2019년 1월 8일 화요일에 예정이고요. 면접 시험은 2019년 1월 18일 금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매년 목요일에 진행을 해왔었는데 올해부터 1월 18일 금요일에 정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최초 합격자 발표는 2019년 1월 29일 화요일에 예정입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일반 학생이 가장 모집 인원이 크죠. 그래서 154명을 정원 내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 수시 모집의 정원의 그 선발 인원이 모집 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인원만큼 이제 일반 학생 전형으로 이월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 그 원서 접수하실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일반 학생 같은 경우에는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우리 대학이 반영하는 영역을 모두 응시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총 154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만학도 전형입니다. 만학도 전형 같은 경우에도 작년 2018학년도에 저희가 신설된 전형인데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서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가 지원이 가능하시고 만 23세 이상인 분들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 23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수능 시험을 반드시 응시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총 25명을 정원 내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지원자가 7, 8년생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소 1단계 합격자에도 7, 8년생이 합격자로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만학도 전형은 이제 지원 연령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다양한 활동을 하고 본인이 이제 다른 경험을 하다가 초등교사라는 진로를 다시 선택해서 이제 뒤늦게 지원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총 지금 25명이 우리 대학에 지금 재학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도 정시 모집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응시를 하시고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이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저소득층 학생은 총 9명을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원 자격은 수시 모집과 동일하고요.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본인이 개별적으로 지원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학생은 정시 모집에서는 5명을 정원 외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고요. 지원 자격 역시 수능 응시하시고 나머지 지원 자격은 그 수시 모집과 동일하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어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서 미충원 시에만 선발이 진행되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시에서 학생들이 모두 다 등록을 끝내고 나면 정시에서는 선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종 수시 합격생들이 등록까지 다 완료된 이후에 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해오도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농어촌 학생과 서해오도 학생은 수시 모집에서 미충원 했을 경우에 선발하니까 이 부분 추후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는 저희가 탈북 학생을 또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5명을 정원 외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보니까 이 탈북 학생 전형으로도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탈북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출 서류라든지 그런 부분은 추후 정시 모집 요강에서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시 모집 입학 전형 절차인데요. 마찬가지로 원서 접수 끝나고 나면 지원 자격 심사를 진행을 하고요. 지원 자격 심사가 완료가 되면 수능 성적으로 1단계 전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서류가 끝나고 나면 면접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각 전형별로 그 전형 사이에 저희가 합격자 발표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합격자 조회 화면에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그 파일을 업로드하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다운로드 하셔서 등록금 납입이라든지 정시가 끝나고 나면 최종 합격자 발표할 때 이제 수시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심화 전공 선택이라든지 등록금을 납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정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일정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시 모집에서 그 탈북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지원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별도의 1단계가 없고 지원 자격 서류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지원 자격에 맞지 않는 학생들이 없다면 이제 다 모두 지원자 전원이 심층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으로 일괄 뽑는 전형이 되겠고요. 개인 면접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면접 평가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 위주 전형, 탈북 학생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은 수능 위주 전형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수능 성적 100%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 4가지 영역을 모두 25%로 균등하게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분위로 이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100분위입니다. 그러나 가형이라든지 나형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서 환산 점수로 반영이 되는데요. 1등급에서 9등급까지 환산 점수가 100점에서 60점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총 40점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사회, 과학, 직업 탐구 영역 중에서 2개 과목의 100분위 평균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 총 1000점 만점으로 각 영역별 250점씩 환산돼서 저희가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사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 등급별로 환산 점수를 이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총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최대 10점 차이가 난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이 최대 10점까지 감점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정시 모집에서도 면접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70%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발표 면접으로 30% 이제 적용이 됩니다.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도 이따가 면접 파트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고요. 정시 모집은 수시 모집과 달리 성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 전형과 만학도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성비가 적용이 되는데요. 일반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수시 모집에 있는 정원 내 전형,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이라든지 저소득층 학생 전형이라든지 이런 정원 내 전형과 그 정시 모집의 일반 학생 전형 선발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합격자를 선발할 때 각 단계별로 1단계나 최초 충원 이 단계별로 성비 적용을 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학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시 모집의 그 만학도 전형 선발 인원을 기준으로 합격자 선발을 할 때 성비 적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일반 학생 전형이나 만학도 전형이나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 성이 80%를 넘지 않도록 저희가 성비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남녀 간의 점수 차가 너무 현격해서 성비 적용 선발 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저희가 성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성비 적용을 한다는 점, 수시 모집은 성비 미적용입니다. 네.
2019학년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2020학년도에 또 주요 변경되는 사항과 비교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시로 총 661명 중에 463명 총 70%이죠. 70%를 저희가 수시로 선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수시 비중이 좀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2020학년도에 변경되는 사항이 지금 수시가 60%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으로 저희가 이제 396명을 선발을 하고요. 정시 모집으로 총 264명을 선발을 해서 6대4로 비중을 좀 이제 조정을 했는데요. 학생부 종합 중심의 수시 모집이랑 그다음에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 간에 좀 균형 있고 내실 있는 입학 전형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전년 대비 수시 모집 인원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변경되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른기 입학 전형 모집 인원의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기본 방향인데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에서 고른기 입학 전형으로 저희 수시 정시를 통합해서 102명을 선발을 했었는데요. 2020학년도에는 저희가 5명을 증원했습니다. 이 인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소득층 학생과 장애인 학생 전형에서 2020학년도는 각각 수시에서 5명씩 모집 인원이 증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존 2019학년도까지 정시에 있던 장애인 학생 전형 5명을 이게 수시로 2020학년도에는 수시의 장애인 학생 전형으로 옮겨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른기 입학 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그런 교육 격차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고른기 입학 전형을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건데 이 고른기 입학 전형의 취지에 맞도록 저희가 저소득층 학생과 장애인 학생의 그런 응시 기회를 좀 더 확대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0학년도에는 전형 명칭이 표준화되었습니다. 저희 입학 상담 전화 받을 때 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전형명을 잘 모르세요.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이게 굉장히 대표 2013학년도부터 저희가 입학사정관제 예전에 학생부 종합 전형 이전에 입학사정관제를 할 때부터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이라는 이 명칭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상담을 하실 때도 그냥 교직 전형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또 알기 쉽게 그리고 전형명에서 수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 또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 위주 이렇게 명확하게 저희가 구분해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 명칭을 표준화해서 수시 같은 경우에는 다 앞에 학생부 종합이라는 명칭이 붙고요. 그 뒤에 세부 전형명이 붙습니다. 근데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직 적성 전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0학년도부터는 좀 더 간소화해서 여러분들이 쓰기 쉽게 전형 명칭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수시와 정시의 전형 명칭을 표준화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모집 시기별로 전형에 대한 이해도를 좀 제고하고자 전형 명칭을 2020학년도부터는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선발 인원이 지금 2020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시 면접이 좀 확대가 되고 수시 면접이 좀 축소가 되었죠. 그래서 이와 더불어 단계별 선발 인원에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 2018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는 1단계에서 수시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고요. 정시가 좀 확대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2019학년도까지에는 정시에서 1단계 2배수를 선발하던 것이 2020학년도에는 1.5배수 축소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제출 서류 간소화랑 지원 자격 완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 학교장 추천 공문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폐지되었고 내년도에도 계속 이제 유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 완화 같은 경우에는 다 농어촌 학생이나 서해도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도 졸업 연도라든지 검정고시 합격자가 지원이 불가했는데 이런 부분이 다 제한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크게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에 바뀐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모집 요강을 보시면 다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모집 요강을 보시고서도 꼭 원서 접수할 때쯤 되면 전화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파트에서는 서류평가라든지 면접평가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